선희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늘 중고시장을 뒤지곤 했다. 남편 민수는 또 쓸데없는 물건 사러 가냐며 혀를 찼지만 선희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일상의 작은 탈출구였다. 시어머니 김 여사와 시아버지 최 노인과 함께 사는 2층 주택에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나날들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자유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중고 상인들이 늘어선 골목을 천천히 돌아다니던 선희의 눈에 낡은 카메라 한 대가 들어왔다. 상인은 아가씨 이거 옛날 거라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라며 손을 저었지만 선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10,000원이라는 헐값의 카메라를 샀고 인근 사진관에서 흑백 필름까지 구입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들뜬 마음으로 카메라를 만져보았다. 아직 살아있네.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 준비를 마친 후 선희는 카메라를 들고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진은 거실에서 찍었다. 시아버지가 늘 앉으시는 소파와 그 옆에 오래된 장식장,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프레임 안에 들어왔다. 찰칵 셔터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치시면 어김없이 서서 아침 준비를 하는 그 공간. 낡은 가스레인지와 시어머니의 앞치마가 걸린 고리, 창가에 놓인 화분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선희는 한 장 더 찍었다. 그리고 계단, 현관, 마당까지 집안 곳곳을 돌며 총 20장가량을 촬영했다. 필름을 다 쓴 선희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날 사진관으로 향했다. 흑백 필름은 요즘 보기 드문데요. 언제쯤 찾으러 오세요? 사진관 사장의 물음에 선희는 내일이라도 가능한가요? 라며 조급함을 드러냈다. 이틀 후 선희는 현상된 사진들이 든 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회사에, 시부모님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신 조용한 오후였다. 선희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진을 꺼내는 순간 선희의 숨이 멎었다. 분명 어제 찍은 거실인데 사진 속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재 쓰고 있는 베이지색 소파가 아니라 낡은 갈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장식장도 달랐다. 지금의 하얀 장식장이 아니라 진한 갈색 원목으로 된 오래된 장식장이었다. 그 위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오래된 라디오와 황혼이 든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뭐지? 이게 뭐야? 선희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혹시 잘못 편성된 건 아닐까 싶어 두 번째 사진을 꺼냈다. 부엌 사진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지금의 72세 김 여사가 아니라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금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아기는 통통한 볼과 까만 눈동자가 영락없이 지금의 남편 민수를 닮아 있었다. 뒤쪽으로는 지금은 없어진 오래된 찬장과 예전식 가스레인지가 보였다. 선희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어제 찍은 건데. 그녀는 나머지 사진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계단 사진에는 어린 민수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내려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현관 사진에는 젊은 시아버지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든 사진이 과거의 어느 순간을 담고 있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선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들을 다시 정리했다. 혹시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필름이 잘못된 걸까? 그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려 했지만 어떤 논리적 설명으로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민수를 바라보며 사진 속 아기였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부엌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선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필름을 구입해서 같은 장소들을 다시 촬영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카메라 설정도 확인하며 찍었다. 사진관에서 현상을 기다리는 동안 선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면 진짜 이상한 거고 정상적으로 나오면 지난번이 실수였던 거겠지. 하지만 두 번째 현상 결과는 첫 번째와 동일했다. 아니 전보다 선명했다. 거실 사진에는 젊은 시부모님이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부엌 사진에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특유의 헤어스타일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선희는 이제 확신했다.
이 카메라는 단순한 중고 카메라가 아니었다. 어떤 신비한 힘으로 과거를 보여주는 마법 같은 도구였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이 집의 과거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시부모님의 젊은 시절, 남편의 어린 시절. 선희는 카메라를 소중히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며 다음에는 어떤 장소를 찍어볼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3주가 지나며 선희는 카메라 사용에 익숙해졌다. 매일 시부모님이 경로당에 나가신 틈을 타서 한두 장씩 찍었고 집안의 과거 모습들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웠고 민수의 어린 시절은 지금과 똑 닮아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만큼은 사진에 잘 나오지 않았다. 간혹 뒷모습이나 흐릿한 옆모습 정도만 찍힐 뿐이었다. 선희는 의도적으로 시아버지가 자주 앉는 안방을 피해왔다. 왠지 모르게 그 방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결국 두려움을 이겼다.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서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고 시아버지는 동네 과도판에서 한판 두고 계신 틈을 타서 선희는 마침내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방은 전형적인 한국식 방이었다. 온돌 바닥에 두꺼운 방석이 깔려 있고 시아버지가 늘 앉는 자리에는 등받이가 있는 좌식 의자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상장들과 회사에서 받은 표창장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방 한편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시아버지가 아끼는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품이 있고 젊은 시절에도 권위적이었을 시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틀 후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진관을 찾았다. 이번엔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현상된 사진들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시부모님은 마침 친척 잔치에 가셨고 민수는 늦은 회식이 있다고 했으니 저녁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다. 선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꺼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선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시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어깨에 다정히 기대어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지금까지 선희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게 뭐야? 선희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보았다. 혹시 다른 사람인가 싶어 자세히 보았지만 젊은 시아버지가 틀림없었다.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고 머리카락도 풍성했지만 그 특유의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은 분명했다. 그 여자가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서 있었다. 배경을 보니 지금의 안방이 맞았다. 하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벽지도 다르고 가구 배치도 달랐다. 무엇보다 그 공간에 가득한 사랑과 행복의 기운이 사진 너머로 전해져 왔다. 선희는 사진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던 거야? 아니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선희는 시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들어오신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밥을 드시고 계셨다. 가끔 시어머니에게 국이 짜다거나 반찬이 부족하다며 푸념을 하시는 모습이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선희의 눈에는 이제 그 모습이 달리 보였다. 저분이 사진 속에서 그렇게 행복해했던 분이 맞나? 지금의 시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까다로우신 어르신이었다. 시어머니를 대할 때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고 감사의 말씀을 건네시는 일은 거의 없으셨다. 하지만 사진 속의 젊은 시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밤 선희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사진들을 떠올렸다. 옆에서 잠든 민수를 바라보며 혹시 민수도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는 아버지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는 편이었다. 혹시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부터 선희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심인지 실망감인지 아니면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시아버지가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때마다
선희는 사진 속 그 낯선 여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 집안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이런 걸 알아도 되는 건가?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일인데. 선희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선희는 발견한 비밀을 혼자서만 안고 살았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사진들이 떠올랐다. 특히 시어머니 김 여사와 단둘이 부엌에 있을 때면 선희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설거지를 하시고 반찬을 준비하시고 다음날 아침 메뉴를 걱정하셨다. 72년을 살아오시면서 몸에 밴 일상이었다. 하지만 선희가 보기에는 그 모든 움직임 속에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을까? 어느 날 오전 시아버지가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가신다고 일찍 나가시고 민수는 출장으로 부산에 내려간 날이었다. 선희와 시어머니만이 집에 남았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을 조심스럽게 꺼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선희는 물을 썰면서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김 여사는 콩나물을 다듬으시던 손을 멈추고 선희를 바라보셨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혹시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선희는 말을 더듬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른 여자분이랑 가깝게 지내신 적이 있으셨나요? 순간 부엌에는 정적이 흘렀다. 김 여사의 손이 완전히 멈췄고 콩나물 한 줌을 쥔 채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선희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다. 괜히 물어봤나? 어머니 마음만 상하게. 하지만 김 여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콩나물을 그릇에 담으시고 찬물에 헹구시면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 선희는 깜짝 놀랐다. 화를 내시거나 놀라시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고 있었지. 그때가 민수가 중학교 다닐 무렵이었나? 아버지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주말에도 자꾸 나가시고.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니. 그 사람도 회사 후배였어. 나이는 우리보다 한 10살쯤 어렸나? 처음엔 단순히 후배를 챙겨주는 줄 알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 집에 와서도 자꾸 딴 생각에 빠져있고 나한테는 말수가 줄어들고.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나 정리된 담담한 회상의 톤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어떻게 하겠니? 일단 모른 척했지. 아이도 있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혼이 쉬운 시대도 아니었고. 김 여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내가 나서서 뭔가 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 남자들은 원래 밀어붙이면 더 고집을 부리는 법이니까. 선희는 시어머니의 지혜에 놀랐다. 72년을 살아온 여성의 현실적인 판단력이었다. 그런데 언제 끝나신 거예요? 6개월 정도 갔나? 그 여자가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갔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가 며칠 동안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 말없이 혼자 마시고 혼자 끙끙 앓고. 그때 알았지. 아, 이제 끝났구나. 김 여사는 다시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하셨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뒤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뭘 어떻게 돼? 원래대로 돌아왔지.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고. 서로 눈치 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됐어. 아버지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 그 뒤로는 나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 선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관대함에 감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 어머니는 화가 안 나셨어요? 김 여사는 선희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다. 화? 물론 났지. 처음엔 정말 미치게 했더라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말야, 얘야. 김 여사는 선희의 손을 잡으셨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세상에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니? 다들 실수도 하고 방황도 하지. 하지만 끝까지 옆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 사람도 결국은 이 집으로, 나에게로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좋게.
그 순간 선희는 시어머니의 진짜 강함을 보았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참음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낸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얘야, 너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니? 김 여사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으셨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옛날 사진을 보게 되어서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사진에는 다 나오지. 그때 내가 몰래 찍힌 사진도 있을 거야. 눈 빨갛게 울고 있는 선희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찍을 가족 사진에는 그날 오후 선희는 마침내 결심했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촬영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 사진은 민수가 중학생이었을 때 찍은 것으로 시부모님과 민수 3명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찰칵 이틀 후 받아본 사진은 선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 여사가 서 있었는데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선명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만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얼굴에 배어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죄책감과 미안함이 온몸에서 묻어났다.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학생 민수가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른스러워 보였다. 마치 부모의 갈등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다. 선희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집의 과거에는 이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어린 민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밤 선희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여보, 중학교 때 집 분위기가 어땠어? 민수는 TV를 보다 말고 선희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때가 좀 어려웠지. 아버지 어머니가 자주 말다툼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 나도 그때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집에 있기가 좀 그랬거든. 힘들었겠구나. 뭐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괜찮잖아. 민수는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희는 알 수 있었다. 민수도 그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그가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선희는 이 사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하셨다. 민수도 어릴 적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선희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 사진들을 모두 모아 작은 상자에 넣고 자신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기로 한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영원히 묻어두기로 했다. 상자를 옷장에 넣으면서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진실을 꺼내는 순간 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카메라도 함께 상자에 넣었다. 더 이상 과거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아침에 시아버지가 신문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실 때마다 선희의 머릿속에는 사진 속에서 그 낯선 여자와 함께 신문을 보던 젊은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를 볼 때 평소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진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어머니는 정말 다 용서하신 걸까? 아니면 그냥 체념하신 걸까? 어느 날 저녁 예능 프로그램에서 젊은 부부가 다투는 코미디가 나왔다. 시아버지가 요즘 젊은 애들은 쓸데없는 일로 싸우네라며 웃으셨다. 그 순간 선희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이야기를 했다. 오늘 팀장님이 승진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 시아버지가 답하셨다. 그래, 열심히 해라. 가장이 돈을 잘 벌어야 집안이 평화로워진다. 평화로워진다. 선희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다. 진짜 평화는 무엇일까? 모든 것을 숨기고 덮어두는 것일까? 아니면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선희의 고민은 깊어졌다. 특히 시아버지가 가끔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실 때면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궁금했다. 여보, 국물 좀 더 주세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공손히 부탁하시는 모습.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밑에는 묻혀진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선희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둘만 있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친구들과 당일치기 여행을 가셨고 민수는 야근이었다. 어머니, 그때 일 정말 다 괜찮으세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여사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선희를 바라보셨다. 왜 또 그 생각이 나니? 내일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얘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면 부딪히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거지. 중요한 건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 같아. 어떤 선택요? 용서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함께 갈 것이냐, 혼자 갈 것이냐. 그런 선택 말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나는 함께 가는 쪽을 택했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대화 이후 선희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내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평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어떤 저녁 시아버지가 특별히 기분 좋게 농담을 하실 때마다 선희의 눈에는 사진 속 그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언제나 같았다. 비밀은 정말 끝까지 묻혀 있어야 하는 걸까? 세상에는 알아야 할 진실과 모르는 게 나은 진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보다 중요한 것이 평화일 수도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선희는 조용히 일어나 시부모님의 방문 앞을 지나쳤다. 안에서는 시아버지의 잔잔한 코 고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선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비밀을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